데이비드 버커스의 경영의 이동 이 시간에는요. 고객을 2순위에 두어라.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나오면 아마 경영자분들은 긴장하실지도 모르겠고요. 직원분들은 아마 드디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스타벅스 이야기입니다. 스타벅스 이 하워드 슐츠가 창업하고 상당 기간 진도를 나가다가 경영을 좀 손을 뗐었죠. 스타벅스의 매출이 좀 급감하고 고객들의 평판이 안 좋아진 다음에 이 하워드 슐츠가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했죠.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조치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2008년도 2월 26일 이 날은 스타벅스의 굉장히 획기적인 날인데요. 스타벅스 전 직원들이 매장의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서 시애틀에 모여서 커피를 만드는 예술을 다시 한번 교육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모두 다 문을 닫고 다시 모여서 본사에 모여서 커피를 요리하는 방법을 배운 그런 날입니다. 또 3일간 스타벅스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고 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우리가 익혀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직원들을 위한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라는 것을 알린 거죠. 이날 스타벅스의 주식이 곤두박질을 친 것은 막론할 것이 없고요. 수많은 주주들이 이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타벅스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스타벅스로 다시 재도약했고요. 2014년 기준으로 164억 달러의 순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객의 기대 이상을 충족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훌륭한 직원들을 채용해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커피에 대해 열정을 가진 직원들에게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워드 슐츠는요, 어렸을 때 본인의 아버지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그런 청소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전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미국의 경우는 보험 제도가 다양한데요. 비정규직에게 의무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고용보험,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침 7시에 스타벅스가 문을 여는데요. 7시에 가보면 이미 매장 분위기가 따뜻하게 돼 있고 직원들은 이미 고객을 맞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목소리 톤이 아침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톤이 이미 서비스 톤으로 올라와 있어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아침 7시가 딱 되어서 스타벅스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제가 느꼈던 느낌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장을 갈 때마다 여기는 어떻게 직원들을 교육시키기에 어느 매장을 가든 동일한 서비스가 나올까? 그것은 이 철학적으로 이 직원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 철학이 하워드 슐츠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외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고 싶은 곳은요, 이 웨그먼스 푸드마켓입니다. 미국의 식료품 매장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대형 식료품 매장이 그 지역에 들어서면 이 작은 소매업들이 반대 운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웨그먼스 푸드마켓은요, 본사 이 건물 앞에 각 지역의 소매 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왜 우리 지역에는 진출하지 않느냐라고 시위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요, 고객 응대 업무를 맡게 되는 신입사원들은 실무에 임하기 전에 최대 55시간의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출납계 직원들, 이쪽은 40시간의 기본 교육을 마쳐야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치즈부서 직원들은요, 예를 들면 이 파마산 치즈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고, 제빵부서 직원들은 제빵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로 갑니다. 양성된 모든 직원들은 고객이 기분 좋게 쇼핑을 마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할 권한을 갖기도 합니다. 90일이 지난 상근 직원과 1년 이상 근무한 파타임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플러스 생명보험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그먼스의 이 연간 이직률은 다른 슈퍼마켓의 절반 수준이고요. 단위 면적당 매출은 경쟁사보다 50%가 높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월마트식,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이 월마트식의 이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그런 정책,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전문성,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퀄리티와 전문성, 또 미식, 요리하는 방법, 이런 전문성을 늘려서 자부심 있게 근무하게 하고, 고객들은 기꺼이 매장에 갔을 때 그 직원들과 대화하고 친구로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이런 식료품 전문점이 미국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미업에 있다고 해서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계시죠?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에게 1순위를 두고 그 직원들의 삶의 질과 즐거움과 전문성을 1순위에 두고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그들이 즐겁게 일하게 했을 때 결국은 그 결과는 고객과 또 다시 회사 공동체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 예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HCLT 회사인데요. 인도의 회사입니다. 인도 회사인데 이 회사는요,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을 하면 그 컴플레인을 받은 그 현장 부서의 직원에게 사건 번호를 개설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사건 번호죠. 고유 번호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 고유 번호가 붙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 부서나 관리자 부서나 상위 부서에게 이 해결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조직이 집중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원을 요청한 직원의 승인과 최종 이 마침표 클릭이 없으면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유지하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이 고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처음에 요청한 현장 부서의 직원이 결국은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원 조직, 본사, 일선 조직, 현장. 이 상하 관계로 많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의미로는 지원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아무래도 경력이 높은 사람들이 본사에 있고 경력이 낮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본사에서 조금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운데요. 이 인도의 HCLT 회사는요, 현장에 있는 부서의 직원에게 최종적인 승인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직원 우선의 정책, 현장 중심의 정책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오는 현장의 문제들, 고객 컴플레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